지금 검찰청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는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갑작스런 주장이에요.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힘을 실으면서 이게 그저 황당한 주장이었다가 진실 공방으로까지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을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좀 더 무게가 실리느냐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보시면 당시 이화영 씨를 변호했던 변호인단이 있거든요. 그 변호인단에 소속된 변호사들 저희가 전화해보고 취재해보니까 술파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있을 수도 없다. 보는 눈이 얼만데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상식적으로 누가 검찰청에서 술파티를 했겠느냐. 이게 이화영 씨 측의 변호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요. 검찰 관계자 한 분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방 1313호 수원지검 1313호 앞에 있다는 그 창고라는 방에 이화영을 데려간 적이 없다. 그 방에서 이화영을 조사하거나 밥을 먹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된 피의자의 개호 책임, 그러니까 인솔하는 책임은 교도관에게 있으니까 우리 검찰 말을 어차피 못 믿을 거고 당시 교도관에게 확인하면 금세 밝혀질 거다. 그리고요.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자, 이 부분이 조금 재밌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거를 어떻게 우리 보고 증명하라는 거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를 하면서요. 혹시 허위 사실로 분탕을 쳐가지고 기소를 막으려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쌍방울 측에서 연어회를 싸가지고 왔고 회덮밥도 있었다. 그 음식들을 술을 준비했다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측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일 전혀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신지원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요, 저는 뭐 그 의도가 있는 이런 발언인데 저도 한번 이걸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는 1313호가 뭐 무슨 방인지 모르겠다는데 이거 담당 검사실이었습니다. 대북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그 수사 검사 방이었고요. 그 옆에 이제 창고라고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작년 6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씨,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영철 전 부회장 3명 다 구속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화영 당시 피고인이 그 담당 검사 1313호실에 와갖고 조사를 받게 되면은 네. 이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창고라고 한 곳에 가서 대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이화영 피고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 대질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대기를 한 적이 있었다 하는 얘기까지는 얘기를 뭐 들었는데 예. 그런데 그 이화영 피고인이 검사방에 가서 조사받으러 갈 때 변호인이 다 입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뭐 우리 TV조선에서 그 당시 이제 변호인 A, B 했는데 제가 뭐 여기 민주당 패널로 자주 나오던 설주한 변호사가 그 당시에 이화영 피고인 변호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설주한 변호사한테 확인만 하면요 어렵지 않게 저게 100%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봐서는 100% 이게 가짜 뉴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초적인 팩트 체크도 없이 지금 야당 대표란 분이 100%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법정에서 이제 그 거짓 진술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요번에 보니까 그 이화영 피고인은 그 4월 4일 재판에서 이거를 폭로를 했는데 뭐 피의자 신문 해가지고요. 그 자기 변호인이 그 이제 이화영 피고인에게 묻는 식으로 해갖고 했기 때문에 이 위증죄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이화영 피고인이 이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왜 이제 와서 이걸 폭로를 했을까요? 네. 훨씬 더 일찍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이 조작 수사까지 좀 한다. 훨씬 더 일찍 터뜨렸지 왜 지금 와서 터뜨려야 될 합리적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검찰에서 빨리 해가지고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하는 본인 말에 대해서
최소한 그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석표 부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다가 CCTV를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수원지검 그 청사 안에 네. 검사실 앞이나 복도에 CCTV가 없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검찰 측에서는 그 CCTV를 어떻게 밝힐 수는 없고 다만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교도관 얘기를 했거든요. 교도관에게 확인하면 될 일 아니냐.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도관이 이제 개호라고 합니다. 이 피의자들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을 이렇게 검찰청사로 데리고 가는데 항상 동행을 한대요. 조사 받을 때도 그 안에 앉아가지고 같이 듣는데요, 조사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화영 씨가 정말 술판을 갔다면 이 교도관을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 교도관 이 문제가 지금 술자리 검찰청 술판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아니래요.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서 얘기 나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수원구치소 측에서 그런 적이 없다라는 답은 받았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정치적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여러 가지 상상력과 해석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도관이 안에서 같이 대동을 해서 수사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들 해요. 근데 이제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CCTV가 없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화영 부지사가 그 술 파티를 벌였을 때 그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술도 가져다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쌍방울 직원들을 특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쌍방울 직원들을 불러다가 대질 조사를 하고 또 그들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면은 동선이라든지 요즘 위치 추적 다 되잖아요. 그 정도면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출정을 갔다거나 그 옆에 또 출입하는 기록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면 될 일이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또 지금 이화영 그 부지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유동규 씨도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동규 씨의 어떤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서 김용 씨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그렇게 의혹이 커지는 것보다는 저는 수원지검에서 말씀드렸듯이 CCTV가 없다면 그 쌍방울 직원들을 이화영 그 부지사를 불러다가 특정을 해서 좀 조사해보면 될 일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혁준 변호사님.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교도관도 문제가 돼요. 예컨대 교도관이 지금 피고인 그 데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술을 갖다가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교도관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옛날 같으면 야 검사가 뭐 교도관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지금은 달라요. 검사들도 교도관 눈치를 갖다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교도관 핸드폰 있잖아요. 검사님이 어떻게 내가 맡고 있는 피고인 불러다가 술을 먹여? 그러면서 말은 못해도 은근히 뭐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면은 그 검사 그냥 목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더 높은 분들,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더 몸을 갖다가 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인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제 생각에는요. 저 정도가 되면은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는요.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나쁜 영향을 받아요. 이미 이화영 씨의 재판받는 태도는 매우 지극히 불량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법정에서 부부싸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심지어 멀쩡하게 변론하고 있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게다가 이화영 씨가 뭐 했습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했잖아요. 계속 재판을 갖다가 늦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제 생각에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재판농단 수준이 아닌가. 거기에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런 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맹랑한 주장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판사도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불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판이 이제 망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중형을 받을 거 그냥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뭘 갖다가 내가 바라는 것이냐? 제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를 사면해 주면 그나마 낫겠지. 그거 바라는 그 굉장히 모험적인 재판 태도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신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논평을 들었고요. 그리고 최병천 소장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CCTV 공개하라. 그리고 교도관에게 물어봐라. 저희가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CCTV가 없다고 하고요. 교도관은 지금 검찰 측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아까 지금 정영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검찰 일 얘기를 교도관들이 막 듣고 그렇게 저자세로 숙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검사가 우리 좀 이렇게 술판 좀 벌여가지고 좀 진술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좀 봐줘라라고 하면 교도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야당 대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하고 센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놀랄만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구치소 안에 술 파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극적인 얘기인 거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는 CCTV 문제와 또 하나는 이제 교도관 문제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를 다 해본 바에 의하면 CCTV가 없는 게 사실이고 교도관은 이제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유죄를 입증하는 거지 무죄를 입증할 수는 없는 것처럼 실은 뭔가 이화영 부지사랑 좀 더 소통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화영 부지사와 소통을 해가지고 다른 방식의 어떤 정황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그런 걸 해가지고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CCTV와 교도관을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제3자가 보기에 설득력 있는 얘기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요, 저는 이제 이 의도를 어떻게 읽었냐면요. 4월 4일 그 이화영 피고인 결심 공판에서요.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면서 어떤 논리를 폈냐 하면은 이재명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무죄이니까 이화영도 무죄다.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이재명이 무죄니까 이화영이 무죄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건 뭐냐? 조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창구에서 저렇게 술 먹이고 뭐 해가지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해갖고 조작한 사건이다. 예. 그러면서 이 조작 사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증거 조작 사건을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때 그 조작한 거 그 역대급이다. 그거랑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7일에 이제 이화영 그 피고인 1심 선고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유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 갖고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를 정치적 시비거리를 일부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여쭤볼 거라서 정혁진 변호사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잠깐 아까 언급은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화영 씨가 그동안 이 검찰청 술판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마지막 최후 진술 때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진술은 얼마나 좀 신빙성을 부여하고 얼마나 판결에 좀 영향을 반영을 합니까? 일단은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요. 재판을 진행할 때 시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입증을 잘하면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결심하는데 결심이라고 하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의 재판과 그다음에 증인 조사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는 거냐면요. 피고인이 뭐 잘못했습니다. 그다음 검찰이 구형하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선처 바랍니다. 변론하고 그런 게 최후 진술인데 그 마지막 결심 때 그 재판의 모습인데 그때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 그거는 재판부 입장에서 어쩌라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어쩌라고 이걸 가지고 다시 재판을 갖다가 더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실은 이 재판과는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화영 씨가 왜 저런 이야기를 또 했는지에 대해서 참 재판부 입장에서 화가 날 그런 입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석필 부위원님.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만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 이 검찰청 술판 의혹 이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전혀 없는 사실인데 검찰 측에 자꾸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고 입증을 하라고 하니까 난감하다.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이제 이것도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뭐 결과적인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당시에 김앤장 변호사가 뭐 30여 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 법조계에서도 김앤장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일 수가 없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쨌든 김무겸이라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의혹을 터뜨리고 또 그 당시에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긴 진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믿은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에 대해서 확인이 부족했던 김우겸 의원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때하고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라는 부지사, 그래도 고위직 어떤 공무원을 했고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15년 구형을 받고 앞으로 본인의 재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첼리스트처럼 뭐 거짓 진술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못한다는 또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러한 것들의 상황이 지금 과거의 청담동 술자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다. 뭐 예를 들어서 수원지검 복도에 CCTV가 없다고 하면 사실 입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샀으면은 어쨌든 로비를 통해서 뭐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그 이화영 그 부지사가 그 쌍방울 직원을 특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최병철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증명을 더하고 더 근거가 있기 위해서는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조금 더 접촉을 해서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좀 더 체크해 보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네. 지금 현재 100%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CCTV는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없는 거 알면서 CCTV 공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교도관이 당시 3명이 모여서 술 마시면서 이제 이재명을 그 쌍방울 불법 송금의 몸통으로 몰아가고 그 작전 회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성태, 방영철, 이화영 이 3사람입니다. 근데 네. 교도관은 아시다시피 피고인 1명별로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3명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관 1명만 너 어디 좀 복도에 나가 있어 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이화영 교도관, 그다음 김성태 교도관, 방영철 교도관 이 3명의 교도관을 다 어떻게 밖에 나가 있도록 하든지 뭐 어떻게 거기 접근하지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3명의 교도관 지금 이재명 대표도 CCTV가 없으면 교도관 확인해 보자. 3명의 교도관을 다 확인했는데 네. 그런 일 없다. 그러면 이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한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반응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이 검찰청 술판 주장 총선 직전에 이화영 씨가 갑자기 내놓은 주장인데 당시 이 얘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소 허무맹랑한 얘기다. 너무 근거 없이 그냥 주장만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받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회자된 거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 첫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고 오늘 재판에 나와서도 발언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진실공방까지 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검찰 쪽에서는 이거 이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특히 요즘 같은 검찰 수사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이면 2지 이게 2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다른 언론에서도 오마이뉴스 말고 다른 언론에서는 받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많은 그 야당의 후보자들이 왜 이야기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침묵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포함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딱 걸리기 딱 좋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그러다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 나가기 시작하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그 민주당이 승리하긴 했지만은 지금부터도 계속 뭐 일주일에 2번, 3번씩 그 재판 나가야 될 일들이 계속 많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화영 씨에 대한 판결이 만약에 이제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만 감옥 가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지사 위에 그 지사였고 북한을 가려고 했던 그다음에 돈을 보내야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주체는 경기도 지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는 불가피한데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이게 예. 과연 비합리적인가?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검찰의 공세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항의 방문을 예고했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민주당이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갑작스레 그 진술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관련해서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그러한 보도들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대단히 높고 한 사람의 인권이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수원지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강 부위원장님, 이번에는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대검을 차례로 방문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계획이고 예고한 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금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어떤 파상 공세를 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수원지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대검을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이게 아무리 확인하기가 쉬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건화가 인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건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압박을 하고 있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야당의 대표가, 공당의 대표가 선거 끝났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것이다. 그래서 너무 그런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빨리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소영님.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공세를 펴는 것 같아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총선에서 좀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게 4일 날 이야기가 됐던 거지만 지금 이제 16일 시점이 됐는데요. 뭔가 좀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니라 이제 검찰 조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쟁점화시키고 예. 뭔가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은 이게 사법적인 이슈라는 거는 사실관계 문제와 약간 정치적 공방 문제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사실관계 문제를 좀 더 같이 보완하면서 이야기해야지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예, 이제 예. 민주당이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으니까 고발하세요. 고발하시면 되잖아요. 왜 고발을 못 하시죠? 무고죄로 걸릴까 봐. 무고죄로 또 당할까 봐 고발을 못 하고 이재명 대표가 100% 보인다라는 표현. 물론 그러니까 100% 이재명 대표 입에서 100%라는 그런 단어까지 나왔으면은 그거 100% 얘기하면서 고발조차도 못 합니까? 이게 무슨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수원지검 따로 가고 수원구치소 따로 가고 대검찰청 따로 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서초동에 가고 고발장 그거 접수만 하고 오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퉈보자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6월 7일에 이화영 피고인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 관계가 이제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
그 판결의 신뢰성을 좀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법률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걸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좀 그 건덕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말씀 듣고 이 주제 넘어가도록 하죠. 아니 근데 이거는요 서초동에다가 고발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공수처거든요. 예. 공수처 어디 있냐면 과천에 있단 말이에요.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수사하자고 만든 게 그렇게 요런 법석을 떨면서 만든 게 공수처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수처를 왜 사용하지 않고 엄하게 뭐 수원지검, 대검 이런 데 가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